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약에 반갑습니다. 주지사가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저는 공약을 5번 프리웨이를 넓힌다로 하겠습니다. 넓히고 있는데 더 넓혀야 된다. 네. 로 해야 될 것 아니야, 같아요. 이게 또 그러면 큰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넓히기 위해서 프리웨이 또 막고 공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또 트래픽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로 올린다? 위로 올린다. 위로 올린다. 거기다가 자가용 뭐 자가 열차 뭐 이런 거 하나 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표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나. 아무튼 그 프리웨이를 뚫고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네, 정말 제가 이 LA 트래픽에 대해서 약간은 몰랐던 거를 매주 배우고 있는 네, 여기가 느낌이라서 전국에서 1, 네, 2, 3이 다 두는 데입니다. 네, 전국에서. 또,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트래픽 속에 있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내용 요약본을 보고 편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걸 신념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또는 네. 편견이라고 받아들이시나요?를 여쭤봤습니다. 네. 1번, 2번으로 나눴는데 일단 박사님 잠깐 또 숨도 돌리실 겸 올라오신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고 시작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일단 결과는 네. 평균 2번이 2배수 정도 더 많습니다. 아 진짜? 네. 그걸 신념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편견이라고 생각하신다. 1번이라고 답변 주신 분들 의견을 소개하면요. 제 신념이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만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써주신 분이 계시고요. 고집과도 다른 신념이라면 저는 1번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2번이라고 쓰신 분의 설명은 세상의 정답은 모든 것이다. 모두가 정답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도 나하고 같을 거니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시면서 2번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40 이전에는 신념이라 생각했었고 그리고 5학년 지나면서부터는 편견과 아집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네, 역사라는 것도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네. 지금 맞는 게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겸손의 문을 열어놓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2번 하시면서 아집이고 고집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하시면서 2번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신념이라고 믿을 때는 틀리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고 그걸 다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고 이분께서 신념이라고 믿을 때는 틀리더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 선생님 이거 상당히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외에는 제 마음속에 아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적어주셨습니다. 네. 신념과 가치관은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구나, 가치관으로 내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삼고 있구나,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비슷한 점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신념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정말 굽히기가 어려운 나의 굳은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양보하기 쉽지 않은 나만의 정말 영역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치관은 좀 더 이제 내 경험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습득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신념하고 가치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념이라는 것이 멀리 봤을 때 산을 바라보는다. 내 시선이 딱 가 있는 부분이 산이다. 그러면 그건 신념이고요. 네. 그 산을 바라보는 방향은 가치관일 것 같은데. 나 네. 지금 네. 쓸데없는 소리 했죠?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니에요. 해석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고집이 늘어간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딱히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참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예전에는 그렇게 뻣뻣하셨던 분이 네. 그렇게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서 일도 양보를 안 하셨던 분이 유연해져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목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아, 나도 나중에는 저 정도의 포용을 가져야지라고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어떤 형님들께서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참 유연하시고 플렉서블 하셨던 분들께서 점점 고착화돼 간다. 본인이 바라보는 시선만 맞다라고 잔소리 무지 많이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건 연령하고 관계없이 사람 따라 인성 따라 뭐 성격 따라 환경 네.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아집과 편견에 갇혀 있다면은 그게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비춰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연령에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편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제 편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편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나의 편견과 마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편견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네, 네. 네. 편견이라는 것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과거에 들은 것, 배운 것, 또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나만의 생각들이 편견하고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편견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편견을 만들어 나갈 때 주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양육자에게서 들은 말들, 선생님 같은 권위자들에게서 들은 말들, 친한 친구들, 직장의 상사, 동료, 그리고 매체, 네. 라디오에서 들은 말들, 신문에서 본 것들, TV에서 본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나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제 모두 편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사실 편견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편견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만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부분도 크겠죠.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제 스스로의 편견을 조금 깨달았던 적이 어떤 이제 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백인 남학생이었어요. 목 한번 푸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백인 남학생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 문서를 다 읽기도 전에 이 학생은 미국 학생일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글 먼저 보고 네. 이 학생이 이제 백인 남학생이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 보고 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겠구나라고 제가 편견을 그냥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유학생인 거예요. 네. 놀라셨겠어요. 네. 영어 실력이 꽤 상당히 좋은가 본데. 만나기도 전이었어요. 네. 근데 만나서 이제 특히 이제 얘기를 해보고 또 문서를 끝까지 읽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럽 쪽에서 온 유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편견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느낀 게 보통 이제 미국의 유학생 하면은 가장 많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인도 학생, 중국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학생이면 이런 학생들일 거다라고 제가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학생이 자신의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는 저도 당연히 이제 미국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의 편견이 일상에도 그리고 나의 일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접하면서 경험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마도 제가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험 삼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나는 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선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뇌는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죠. 하고 작동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정말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신념이나 가치관이 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이 우리 일상의 의사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거는 조금 편견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잘 정리해서 잘 알아보고 어떤 가치관의 방향을 잡는다. 그걸 신념화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참 조심스러운 게 네. 농담 삼아 인터넷에 떠다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책 한 권만 읽고 신념을 갖는 애가 제일 무섭다. 무섭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책 한 권만 읽고 신념을 가져버리면은 진짜 곤란하죠. 그렇죠. 어. 그거는 본인만이 신념이라고 믿는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신념이 무의식보다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입니다.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험이 편견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주 큰 부분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아마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를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어떤 실루엣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어떤 뭐 인종일 것이다, 어떤 성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아주 정말 쉬운 예를 들자면 정말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그 순간에도 우리 뇌는 우리 경험에서 내가 듣고 느꼈고 알았던 바를 통해서 그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부분이 과거의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어렸을 때 환경, 학교 다닐 때 환경, 혹은 또 초반의 사회생활에서 만들었던 그 네. 경험치를 바탕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한테 많이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믿고 만나기 네.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험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을 먼저 한다든지 네. 믿지 못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특히 관계에서 오는 편견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관계에서의 오는 편견은 대부분 나의 경험 혹은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에게 들은 간접적 경험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되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저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쁜 만큼 성격도 잘생기고 이쁠 것 같잖아요. 그 예쁘면은 괜히 마음도 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예쁜 사람을 왠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성도 이쁠 것 같으니까. 근데 저의 경험에 따지면 이쁜 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허스가 좀 그래서 있었는데. 이쁜 분을 만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경계가 더 늘어나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제가 느낀 건 뭐냐하면 네. 저분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친절하고 심성이 고운 분일 수도 있겠으나 유독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경험치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잘생긴 남자들이 얼굴값을 하더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나도 얼굴값 하고 싶다. 얼굴값을 하더라. 하고 싶어. 그런 경험치는 있어요. 그 값어치가 네.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네. 또 편견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편견이 생겼다가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좀 옮겨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편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거를 그냥 모든 사람이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하는가? 네. 라는 질문은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두 분께서는 그리고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긴 댓글을 봐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마음으로 네. 내가 아집이고 고집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편견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내가 조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부끄러움이나 좀 몰랐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좀 자의식이 발동을 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 의견만이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관철을 하거나 하는 어떤 방어 기제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그건 사람 본능 같아요. 네, 사람 본능이죠. 네. 너가 틀렸어라는 말에 아 그렇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수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고 네. 내공이 대단한 네. 분들이실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박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격 기제가 발동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는 절대로 그걸 수긍 안 하려고 하는. 네. 나를 좀 지키고 싶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기 전에 아니라고 이제 보호를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반응 뒤에 그렇다면은 내가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나눠주신 아집이나 고집의 길로 가지 않고 좀 더 나의 편견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야, 네. 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싶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SNS가 워낙 발달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네. 뭐 보도하면서 그걸 제일 포인트 심고 마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그 가짜 뉴스에 부화내동하는 흔들리는 뭐 그렇게 해서 원흉을 네. 가짜 뉴스로 잡고 있는데 가짜 뉴스보다 더 문제는 그것을 스크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제가 제 스스로 그 가짜 뉴스를 스크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럼 뭐 결국은 제가 그냥 남의 얘기 듣고 팔랑귀처럼 아 그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서 네. 근데 아무도 네가 문제야라고 지적을 못하는 거죠 언론이. 그렇게 되면은 야단 맞거든. 그 구독자들한테 야단 맞으니까 네가 문제야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엄하게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 때문이야라고 초점이 살짝 빗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가짜 뉴스도 자체도 굉장히 뭐 문제시가 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스를 이제 소비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이제 나의 몫이 좀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네.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을 판단하는 거는 저희 일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배경을 나의 어떤 과거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편견일 수 있을까를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네. 우정아 씨가 화면 비치고 우정아 씨가 큰 눈에 이렇게 참 선함이 묻어 있고 방긋방긋 웃으니까 우정아 씨가 착한 것 같죠. 편견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놈은 저거 참 애 성격 더럽고 저거 까탈스럽고 뭐든지 시비 걸고 애가 부정적이고 그렇게 생각되시죠? 편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편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갑자기 핑계거리를 하나 주셔서 바로 또 네. 네.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편견이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나의 어떤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편견이 발동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예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편견을 알아차리고 나서 우리가 쉽게 이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니야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내 편견 쪽으로 그냥 확 힘을 실어버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분은 좀 여리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려야 돼. 그러다가 이분이 약간 강인한 행동을 보이면 이 사람 왜 이래 하고 내가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불호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나리오가 간다면 나의 편견이 좀 나의 어떤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잠깐 저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또 아닙니다. 핵심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약한 자한테 일종의 보호 본능이라든가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언제나 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왜 나의 보호 본능과 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돕는다는 내 마음은 좋지만 네. 왜 그 사람이 항상 약자로 남아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구든 약한 자로 남아야 되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네. 뭐 저조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편견을 좀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편견을 인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조금 나에 대한 친절한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뭐 아까 이제 예로 들으셨는데 외모가 이런 사람들하고의 경험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졌던 것이고 또 배경이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좀 수용을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견이 그런 접근으로 컨트롤될 수 있는 성격입니까? 그게?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말씀하셨듯이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뭐 무의식까지 컨트롤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식적인 수준에서 나한테 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편견을 가지게 됐구나. 내가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정 인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내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에서 이렇게 왔구나. 학교에서 배운 얘기에서 이렇게 왔구나. 내가 항상 보던 뉴스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구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어렵다. 네, 어렵네요, 진짜. 그렇게 조심해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정의 또는 신념 이것이 잘 반듯하게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나의 기준,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은 건강한 자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것들이 어떤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흔들리면서 발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의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서는 신념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 같았던 어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의심도 해봤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면 나의 신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우와. 좋아요. 네, 마음 편해졌어요. 마음 편해지셨나요? 네. 네. 말씀을 잘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약장수 같나요? 아니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핵심을 분들이 찌르시는 계셨을 거야. 것 같아요. 야. 네. 네.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거야. 내가 네.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 가치관이 이거야. 막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괜찮다. 네. 그게 어, 과정일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행입니다.
너무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아,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의 편견을 알아차리고 네. 수용을 하고 이제 마지막의 과정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정말 뒤집어보고 살펴보고 나의 편견에 대해서 정말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느 면에서 유연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보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나의 정말 중요한 신념이고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믿어라고 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본인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편견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관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더라도 그런 그런 정성을 통해서 그런 정성이죠. 정성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너무 신념을 요새는 그런 얘기하잖아. 신념의 부재인 세대가 아니라 신념의 과잉인 세대라고. 그래서 신념을 너무 쉽게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정말 정성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만들어진 신념이 그러면 나 지금 무슨 질문 하려고 그러다가 앞에 이 얘기하다가 앞에 질문을 까먹었네. 네. 네. 혹시 제가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그 방금 얘기하신 어떤 신념 과잉의 시대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되게 너의 의견을 가져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견을 굉장히 쉽게 결정해버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의견이 이렇고 내 신념은 이렇고 내 가치관은 이렇고가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내가 정말 깊은 고민과 사색을 하고 내린 어떤 나의 신념, 가치관, 의견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의견은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쉽게 좀 네. 이제 나의 어떤 색을 결정해버리는 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까지의 내가 어떤 어떤 특정한 색깔과 의견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유연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그 유연함과 아까 그렇게 흔들리는 것조차도 자신이 신념을 가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제가 너무 충격적인 눈빛으로 박사님을 네. 바라봤는데 네.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책을 갖다가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지금은 저자도 이름이 기억 안 나고 책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귀절은 기억이 납니다. 네. 광대가 외줄 위에 서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으면 광대는 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극단으로 또 반대 극단으로 광대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목적이 이 외줄이라고 하는 삶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너의 사고와 너의 가치관은 계속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 군데에 고착화되는 순간 너는 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책이었었어요. 그거를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박사님이 주신 말씀이 딱 그 네, 네.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예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놀랬습니다. 정말 한 40년 전에 읽었던 책의 기억을 꺼내 주시니까.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니 그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귀절이라서 나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또? 나 정말 네. 자 그러면 오늘 편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김에 지금부터 썸머리 요약 들어가도록 요약.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네. 들어갑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금기어나 이렇게 불편한 주제가 아니라 나의 편견을 알아차리고 마주보고 뒤집어보고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 대화의 그냥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두가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또 서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바탕이 좀 마련되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정아 씨한테 갖고 있는 저의 편견부터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네? 궁금하네요. 아니 요새 많이 드세졌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편견부터 어떻게 내려놓는 원래도 강인한 분이셨던 거. 진짜 허허실실
정말 외유 내강이라고 그러나 바깥으로는 부드럽고 네. 안으로는 강한. 네, 네, 그냥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격이죠. 네, 그 전형이 있다면 아마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편견이에요. 편견입니까? 안에 외유 내유야 허허허허. 실실은 없어. 네, 없어요. 실실은 없고 허허허허인 허허허예요. 것으로. 네. 자,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참 저 트래픽 뚫고 오시느라고 애 아유, 많이 감사합니다. 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